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야,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드디어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25bp씩 점진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50bp라는 다소 놀라운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상승 중인 비트코인에게 중국의 저스틴 서는 왜 똥물을 끼얹나, 크게 두 가지 주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영상 들어가 보시죠. 9월 금리 인하 발표에 앞서 7, 8월 각종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온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냥 경제시장의 상태는 건강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감한 금리 인하를 보이게 되면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했기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25bp 점진적 인하를 예상하고 한편으론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낮은 금리는 자산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하폭은 특히나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성분들이 많겠지만 본인 이야기라 빙의하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죠. 생전 무뚝뚝하던 남편이 갑자기 퇴근길에 꽃다발을 사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쎄하죠?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바람이 났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물론 이런 애정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 변화는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갑작스러운 금리 수직 하강은 시장이 환호하기보다 경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했던 시기가 몇 번 있어서 찾아보았는데요. 1990년 걸프전 및 경기 침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각각 20, 13, 57%포인트 하락하였고 신흥국 채권은 1990년 약 5에서 10% 하락, 2001년 약 5에서 8% 하락, 2007년 약 20에서 25% 하락, 선진국 증시는 1990년 약 10%에서 15% 하락, 2001년 약 20에서 30% 하락, 2007년에는 약 40에서 5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를 대폭 인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폭락하게 되었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호재에도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는 대부분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고요할 때 발생하더라도 높은 레벨의 금리를 갑자기 인하하면 시장은 뭐야? 위험 신호야? 라고 해석하게 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데요. 이번 역시 경기 침체를 다들 우려하고 있었고 0.5% 인하 발표에 놀라 다소 공포에 빠질 뻔하였으나 금리 결정과 동시에 진행한 FOMC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과 물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추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은 50bp 금리 인하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5.5%에서 5%로 낮아진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에서 완화가 아니라 긴축에서 중립으로 해석하는 듯한데요. 이게 뭔 소리냐? 원래 살만했는데 50bp 인하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보다 원래 죽을 것 같았는데 50bp 인하했으니 이제 숨 좀 쉬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하면 과거 급격히 금리를 끌어내린 경우 시장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며 고통 주던 와중에 50bp 내린 것은 악재급 인하라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숨통을 좀 트여주었다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사실 저를 포함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걱정했던 건 미국과 함께 연달아 발표될 영국 영란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었을 텐데요. 아무리 50bp도 괜찮다 위안 삼고 있었지만 영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에서 뒤통수를 치면 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 노심초사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영국, 일본 모두 동결하며 한 턴 넘긴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50bp는 악재라 생각되었지만 파월의 자신감을 믿고 안도 중인 상황이기에 이제는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증의 시간을 주목해야 할 텐데요. 당장 10월 초에 발표되는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와 실업률 관련 지표들이 10월 첫째 주에 모여 있기에 이때를 기점으로 시장은 또 한 번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금리는 이렇게 한시름 또 돌리고 있는데 최근 또 여기저기서 똥냄새를 풍기는 글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바로 CBBTC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음모론인데요.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이 손을 잡고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의 장부를 조작,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융통하여 한편으론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척하며 뒤에선 선물 거래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며 폭락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일단 자극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살짝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사건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트론코인의 창립자이자 중국 후오비 거래소의 주인 저스틴 선이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CBBTC에 대해 딴지를 걸며 시작되었는데요. CBBTC는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으며 불투명한 프로젝트이기에 비트코인 생태계를 더럽히고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자, 이번 사건은 가까운 미래의 비트코인 시장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먼저 이번 이슈에서 CBBTC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CBBTC란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비트코인 수표 같은 겁니다. 우리가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을 때 이 100억을 모두 현금 인출해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수표란 걸 쓰죠.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 걸 확인하고 100억을 소유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처럼 사용하는 게 수표인데 CBBTC도 그런 셈입니다. 1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 맡겨둔 사람이라면 1CBBTC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이 1CBBTC는 뭘 하느냐? 여기저기 코인 생태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화폐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만든 차세대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이런저런 NFT, 밈, 게임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화폐로 쓰이게 되겠죠. 비트코인에 큰 돈을 투자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긴 싫고 이런저런 다른 재투자는 해보고 싶을 때 코인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CBBTC라는 새로운 화폐로 환전해서 놀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비유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카지노 테마파크에 놀러 갔어요. 현금을 맡기고 칩을 환전해 옵니다. 테마파크 안에서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게임도 하고 놀다가 돈을 따면 맡긴 현금을 모두 되찾으면 될 것이고 돈을 잃었다면 남은 칩만큼 현금을 받아가잖아요. 그죠? 코인베이스는 카지노랜드이고 여기서 맡긴 현금은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 칩은 CBBTC인 겁니다. 그런데 저스틴 선이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 야, 코인베이스 너네 카지노랜드에 진짜 현금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진 돈보다 칩을 더 많이 발행한 거 아니야? 블랙록이랑 짝짝꿍해서 블랙록한테 막 공짜로 칩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트집을 잡은 거죠.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이죠. 다만 2024년 9월 기준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1경 4천조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팬데믹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채권 자산 관리를 도맡은 부와 권력, 명성을 모두 가진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코인베이스에서 잔돈으로 판치기를 했다는 의심인데 물론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다수 보유 중이긴 합니다만 너무 아닌 말고식의 찔러보기 비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마치 신세계 정용진 회장더러 너 스타벅스 가서 돈 안 내고 샷 추가하고 커피 사이즈업 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듯한 뭐 암튼 중국의 저스틴 선은 이런 의심을 했고 즉각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우리는 업계 표준을 지키고 있고 딜로이트에게 정기 감사를 받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딜로이트는 암호화폐 전문 회계 감사 기관은 아니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나스닥 상장 기업의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라 조금 성향이 다르기에 의심의 여지를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이걸 토대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둥 코인베이스의 CBBTC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을 줄 거라는 등 이건 조금 비약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저스틴 선의 비판에 힘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 저스틴 선의 행보에 있는데요. 조금 전 CBBTC를 설명드릴 때 코인베이스는 카지노랜드,
비트코인은 현금, 12BTC는 카지노 칩이라 비유했었는데 이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바로 WBTC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비트고라는 회사가 카지노의 역할을 하며 루나코인 사태, FTX 사태 등 숱한 암호화폐 시장 악재 공포에도 파산하지 않고 건전히 운영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비트고라는 회사는 미국계 기업인데 최근 비트글로벌이라는 홍콩계 회사의 지분을 넘겼고, 비트글로벌의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특정 국가들의 접근도 막아둔 그런 곳이네요. 아무튼 현재 저스틴 선은 코인베이스의 CBBTC와 매우 유사한 WBTC의 운영사의 경영권을 손에 넣고 모략을 꾸미고 있었는데 때마침 코인베이스라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서서 자기랑 같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견제해야 하는 상황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코인베이스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검증 기관으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고, 이런 비트코인들이 CBBTC로 전환되어 코인베이스가 준비 중인 베이스 네트워크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베이스 네트워크는 가파른 속도로 활성화될 것이고, 베이스는 저스틴 선의 트론과 중국 바이낸스 거래소의 BNB를 위협하게 될 테니 저스틴 선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가 터진 셈이죠. 요약하면 미국 코인베이스가 CBBTC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필 그 사업이 중국 후오비의 저스틴 선이 최근 인수한 사업이랑 겹치는 사업이었으며, 미국 코인베이스의 CBBTC가 성공리에 시장에 퍼지게 되면 중국 후오비의 저스틴 선이 최근 인수한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탄생시킨 트론 네트워크와 중국계 바이낸스 BNB 네트워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한 저스틴 선의 공개 비판이 아니었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정리하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얻어가야 할 정보가 뭐냐?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시장의 활성화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걸 보니 비트코인이 금방 식어버릴 한여름밤의 꿈은 아니겠구나. 두 번째,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베이스라는 네트워크를 개발하였고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베이스라는 네트워크가 추후 암호화폐 시장에 봄바람을 불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 세 번째, 이미 솔라나를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엔 미국 햄버거 냄새가 가득한데 베이스라는 차세대 네트워크까지 들이대는 걸 보아 이쪽 시장이 앞으로 먹을 게 많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와, 벌써 글자 수가 5,000자가 다 되어가네요. 막간을 이용해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의 79%가 남성분들이었고 21%가 여성분이었습니다. 지난 영상 조회수는 26,000회가 나왔고 그중 15,000분이 재방문해서 봐주신 분들이고 26,000명의 시청자분들 중 43%는 구독자분들이셨고 57%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달라는 말씀을 길게도 했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떠들어 보겠습니다. 농담 이쯤 하고, 그럼 금리는 50bp 인하했고 비트코인은 제법 올랐고 저스틴 선은 코인베이스와 블랙록에 시비 걸고 있지만 큰 스크래치는 없는 상황. 악재와 호재는 한 번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죠. 금리 소식에 가려져서 제대로 노출이 안 된 호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의 월간 활성화 주소수가 7,500만 개를 넘겼다는 소식이 있네요. 솔라나,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기반의 플랫폼 코인은 백화점의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죠. 활성화 주소수는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와도 같은 것인데 손님이 되었건 상인이 되었건 최근 7,500만 번의 유동성 고객이 확보되었다는 뜻이니 굉장히 좋은 이슈로 보입니다. 다음은 벤처 캐피탈 드래곤플라이가 네 번째 펀드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5억 달러, 한국 돈 6,500억 정도인데요. 벌써 약 절반인 2억 5천 달러를 모집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설명드리면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에테나, 1인치, 앱토스 등등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을 초기에 투자하여 대박 성과를 뽑아내는 유명한 미국계 투자사인데요. 손만 대면 성공시키는 드래곤플라이가 또다시 6,500억의 총알을 장전 중에 있다는 뜻은 또 한 번 코인 시장에 붐이 올 것이라는 확신에 찬 베팅을 준비 중이라는 뜻과 같으므로 좋은 소식으로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드래곤플라이의 투자 코인을 함께 추적하고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 얻어가시면 됩니다. 쭉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다음 영상을 업로드할 때까지 이런 상승의 기운이 쭉 유지가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돌풍이 한번 몰아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영상 업로드까지 상승의 물결이 지속된다면 다음 영상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 테마 섹터들 탑3 뭐 이런 주제로 야무지게 한 편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기대했던 25bp의 점진적 인하가 아닌 50bp 인하가 나왔지만 파월 의장의 고용, 물가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당찬 포부에 시장은 달아오르는 중이다. 기쁨도 잠시 10월 초에 있을 고용 관련 지표 발표에서 첫 번째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후오비 거래소의 저스틴 선이 코인베이스의 CBBTC를 공격하며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계 기관들에게 똥물을 뿌리고 있지만 최근 비트글로벌을 인수하며 본인이 그리던 사업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에게 펼치는 흑색 선전으로 보인다. CBBTC가 활성화되면서 코인베이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베이스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과거 바이낸스 BNB발 대상승장과 같은 거래소발 상승장 시즌2가 기대된다. 솔라나는 신규 활성 주소 7,500만 개를 돌파하여 플랫폼 코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기록은 연일 경신 중이다. 글로벌 1티어 벤처 캐피탈 드래곤플라이는 네 번째 펀드를 조성 중이며 규모는 6,500억이다. 드래곤플라이가 그간 성공시킨 프로젝트들의 전적을 보아 그들이 6,500억의 총알을 장전했다는 건 아직도 상승장에 대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 아닐까. 무거운 이야기를 어렵게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식한 척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누르시는 구독 버튼은 여러분 유튜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구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업로드까지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